경기도 포천의 한 행사장. 한, 중, 태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캠프. 그런데 행사장 안에서는 진행자도 학생들도 모두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 바로 영어 교육입니다. 매일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제시되고 있는 오늘날, 이제 놀이도 영어 교육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 영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고급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쉬운 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쉬운 영어로 외국인들과의 어떤 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수가 있죠. It doesn't matter. Only I want to check. 팀에, 카리야, 팀에. 팀 B. Yes. Yes, yes. Okay, okay. 8월 중순.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공항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어학연수의 효과, 제대로 거두고 온 걸까요? 제작진은 외국인 리포터를 대동해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요. 아, 혹시 뭐 하러 갔다 오신 거예요? 어학연수 때문에. 어학연수. 자, 지금부터 돌발 영어 인터뷰에 돌입합니다. Don't worry, just short, okay? I will make it short. So,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yan Oh. Okay,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Yeah, which country you been? I've been Toronto. How did you learn English? So tell me the way, how do you learn? Why did you choose Canada instead of Korea? I wanted to. I brought my work permit. Okay. 모르겠어요. And do you have any suggestion how to learn English? The better way for them? 이게 저도 잉글리시 못하는데. 제가 갔다 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한국 애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딱 박혀 있더라고, 제가 갔을 때. 분명 오늘도 이들은 영어와 씨름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체 영어가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 인구 중 약 40억 명, 그리고 지구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김연아 선수와 나승현 대변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는 경쟁력 있는 필수 무기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들의 영어 실력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And after our previous bids, we could have been tempted to believe that as well. But we didn't. I've been training harder for today than for most of my competitions. And just like in Lausanne, I'm still a little bit nervous.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영어가 가진 그 지식의 그 보고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를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세계화에 또 각 나라의 커뮤니케이션에 뒤처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힘센 언어 영어. 우리는 영어 정복을 위해 매일 영어책과 씨름을 하고 도시나 동네 어귀까지 영어 학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 수만 해도 8,000개. 우리나라 영어 열풍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비록 당시엔 세계화 시대라는 말은 없었지만 영어 교육은 시대의식과 결합돼 강조됐었습니다. 특히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어 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영어 교육에 힘쓰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부모들이 다른 건 못해도 영어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현대사회에 영어가 없이는 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또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투박하지만 또박또박 천천히 뚜렷하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게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에서 보면 잘 나타나는 겁니다. 대충 하죠, 대충.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I study English to go to university.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13년이요. 18년이요. 한 20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잉글리쉬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Excuse me? 카메라. No camera? Why not? Today, now is only 2 rooms available. 2 rooms available. You come back is, we don't know available. Wait. Only 2 rooms available. Can the rates vary though? No, cannot. We need to guarantee. No. Can it vary? The prices of the rooms, can it vary? 가격이라는 뜻의 프라이스 대신 외국인들이 흔히 쓰는 레이트라는 단어를 쓰자. 아이고 저런,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The prices, the rates vary. Rate is very. Yeah, like can it change? 그렇다면 영어 고득점자들의 실력 조금 다를까요? 영어 강사 앤드류, 언어연구원 스캇, 그리고 호주에서 온 모델 제시카 고메즈가 영어 실력자들의 회화 실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유학을 다녀오거나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죠. So have you watched Dancing with the Stars? Yeah, I know. You are there, right? But I've seen it once. Okay, I mean, cool. I'm not that... Not that into it. Yeah, I'm not that into it. Yeah, not thank a you. big dancer. What qualities can you bring to this position? Why should we consider you for this position? This position? What can you bring to it? Skills Can you ask me once again? What can you bring to this position? This position, you know. Did you have a hard time getting here? Yeah. Well, hard time. I don't know. Okay. Just relax. Just relax. Yeah. All right.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Yeah, slow, please. 조금 단어는 좀 조합해서 알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또 근데 들리는 거 이해도 거의 5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많이 나가고 좀 콩글리시 같은 적인 부분도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Why did you choose German in economics? When I was in high school, I went to Germany with my family. I was so impressed, so that there was one of the 나름 면접 시험을 위해 패턴식 영어 공부를 한 결과. What were some of the positive experiences you had while in Germany then? I don't know what it was exactly. Just I got impressed, and then 문장이 틀리고 제가 말하는 거에 논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패턴만 알고 그걸 자꾸 응용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영어책 보면 패턴만 알면은 영어 말 외국인이랑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외국인이랑 얘기할 때 좀 생겨요. 표현의 한계가. 참가자 대부분 듣기 훈련이 취약한 상황. But they really don't know how to express themselves or, communicate. Well, their weakest point is they just don't know the basics, like they just don't know how to have proper conversation. Where they could not give clear
full sentence replies. You can see they're kind of giving some thoughts of what they want to say next before they actually were saying the words. They weren't really fully confident of what they were expressing. You can see some type of, things going on in their head, trying to say make sure they say the right words. 우리는 영어로 말해야 할 때면 제일 먼저 교과서나 교재에 실린 관용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술술 암송을 하죠. 예전에는 How are you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How's it going? 대답은 not bad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의 한 장면이죠. How are you? What? How are you? How do you think I am? 교과서에 실린 공식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황해하는 우리나라 영어의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How are you? 하면 이제 저쪽에서 곧장 fine and you 해야 이게 이제 미국인의 옳은 대답이고 또 이제 그렇게 나와야 제가 이제 I'm fine 이래야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의 뭔가가 되는데 전 아무래도 좀 이 양반이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대상으로 우리는 그동안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언어를 자꾸 분석하려고만 하고 언어의 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이젠 학습의 도구가 아니라 언어는 사용의 도구로 우리가 그것을 좀 전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영어권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학교 중 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태솔 수업에 대한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태솔 수업이란 무엇인가? 태솔 수업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영어 교육자를 희망하는 이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여기 모인 이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하거나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교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론 그 자체가 수업이죠. So helping can be very valuable. For one thing, many students that need the help feel more comfortable with a friend helping them than the teacher helping them. And the other thing is, the one that is doing the helping feels good about it. 듣기와 말하기로 표현 활동을 강조하는 태솔 수업. 이것이 이 학교에서 지향하는 영어 교육의 방향입니다. 제가 학부 과정 때 배웠던 비슷한 내용도 있고 좀 더 실질적인 액티브한 활동 그리고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수업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도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수업 방법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룹지어서 같이 이렇게 노는 형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만 오히려 저희는 성적 위주의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중고등학생한테 적용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오케이 허락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홈스테이를 선택했습니다. 홈스테이는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실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원어민 가정의 홈스테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So I try and teach them certain ways that they can conform to American atmosphere and society and in the community. Also in their style of clothing. Sometimes the fashion is different, or as you know, in California we like to tan, we like to have different kinds of fashion. So I'd like to suggest that to the students as well. 홈스테이에서는 교과서나 교재가 가르쳐주지 않는 살아있는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도 배우게 되고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다음 날 태솔 학생들이 미국인 교수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에 관심이 많았죠. Do you have trouble keeping the students only speaking English? When I speak in English only, they cannot easily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So, the students' levels are rise, and some people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t some people does not know. And overall, they are not accustomed to that situation, English-only situation. And they are shy, they are afraid of talking native speakers or 우리의 영어 공부법에서 듣기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유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Before we came here, so because we have to take the TOEFL and the GRE test, so we studied the grammars, listening, and the writing. But actually, it helped, but it does not much help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because this is live English, but that was the book, so it's like something like the grammar stuff. Do you agree? Yeah, I agree. Okay. 사고력 유지의 학습법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 학생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에세이, 즉 쓰기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에세이를 하는 건 그냥 일단은 형식 맞추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수업 들으면서는 배운 사람이 쓰는 영어냐 아니면 좀 그냥 막 쓰는 영어냐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쪽엔 중점을 안 뒀었는데 여기 와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지적당했었어요. 영어를 잘하게 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놓고 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게 돼서 목표가 뭐냐. 영어를 잘하게 돼서 유학을 가겠다. 영어를 잘하게 돼서 외국인하고 대화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 또는 영어를 잘하게 돼서 영어로 나오는 방송, 영어로 만들어진 소설, 신문 이런 걸 자유롭게 보고 싶다.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정도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준으로 치면 최고급 수준인 거죠. 서울의 한 오픽 시험장. 영어 교육의 근간은 듣고 말하기에서 시작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도입된 영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응시자 개개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한 후 미국의 평가 서버에 전송을 하면 공인 평가자가 평가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논리적인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해서 스토리를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즉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결국은 그 높은 레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유의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입 3년 만에 응시자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채용과 졸업 등의 평가 기준으로 오픽을 채택한 기업과 대학도 전년보다 무려 139%나 늘었습니다. 스피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제 개인에 맞춰가지고 그게 맞는 질문이 나오니까요. 이 기업에서도 3년 전부터 채용 시 오픽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익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와서 그 말하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익은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이었고
현재 저희가 말하기 능력을 보는 이유는 그 어느 정도 말하기 검증이 된 그 신입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입사에서도 그 영어를 쓰는 업무를 맡겨줬을 때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토익 응시자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토익 응시 비용으로 쓰고 있는 비용도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토익 고득점자들이 당당하게 내세우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꿀먹은 벙어리 영어. 대체 지금까지 토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리딩, 당연히 이제 리스닝은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익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직업 일선에서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전범위적인 영어 공부가 필요하죠. 벙어리 영어의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요? 독일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비영어권 국가 중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자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인들은 영어로 질문하는 외국인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말문을 엽니다. How did you learn English? As most of Germans, English is learned in school. So I had a lot of business trips around Europe. And since I don't speak Italian or Portuguese or Spanish or Norwegian or Swedish, everybody meets the English language, of course. And is that enough to communicate with English? Yeah, you I think so. At school? No, just in school, and we did it very well, and yeah, often. 위넨시에 위치한 김나지움. 김나지움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인문계 학교라는 뜻입니다. Good morning, class. Sit down, please. I welcome you and also our guests here. 이 학급은 김나지움 7학년, 우리의 중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So your task is to guess what the topic of our lesson will be. If you have guesses, raise your hand. 오늘 수업의 주제는 스포츠. 스포츠란 주제 하나로 다양한 상황별 영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Julius. Okay, obviously it's tennis. Thank you, Micah. Yes, that's a tennis racket. So what will be the topic for today? 일주일의 영어 수업은 총 5시간.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하기 훈련. 학생들은 정해진 틀 없이 자유자재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합니다. Should use it. Melina? Riding a bike. Yes, if you ride a bike, you should also wear a helmet. Denn wir haben im neuen Abitur, in dem neuen Final Exam, haben wir auch einen Teil Mündliches, was Sie machen müssen. Zum Beispiel untereinander eine Diskussion führen. Und wenn man das nicht übt in der Klasse, dann können sie es im Endeffekt nicht. Deswegen ist es ganz wichtig, dass die Schüler sich schon darauf vorbereiten und dass sie sich einfach daran gewöhnen. Fällt natürlich nicht immer leicht. Viele wollen gerne dann in Deutsch das sagen, wenn sie mal Schwierigkeiten haben, wenn ihnen Wörter nicht einfallen. Aber grundsätzlich wäre es natürlich schön, wenn sie das Ganze auf Englisch machen würden. Intro, Exercise 2. In the sports shop. 학생들이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는 건 충분한 듣기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듣기를 통해 영어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발음이 교정되고 문법이나 어휘 습득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듣고 소리에 익숙해져야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그럼 흉내를 낼 때 제대로 흉내내기가 쉽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언어가 특이해서 듣기가 되면 말하기도 자동으로 되면 될 텐데 따로 돌아서 듣기 된다고 해서 말하기 연습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하기 연습을 하려면 잘 정확하게 알아들어야죠, 소리를. Okay, I want you to get together in groups of 3 students and you should write a similar dialogue like the one you listened to twice. Yeah, and then you act it out in front of the class.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저학년은 단어와 문법 위주이고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말하기 학습이 시작되죠. 335 짝을 이루어 영어로 상황극을 만들어내는 학생들. 단어를 몰라도 문법이 틀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Then please tell us what you are going to present. Oops! What are you doing? Sorry, you're crazy. Sorry, it's not a problem. It isn't broken. I'm really sorry, but Mom, can I have this one? Yes, but care of it. Yeah, thank you. Yeah. The price is $79. Thank you. Bye. Bye. Indem ich es Ihnen vorsage, wie es richtig ist und Sie es wiederholen lasse. Ab und zu auch frage ich andere Schüler, es zu korrigieren, wo ist der Fehler. Manchmal, wenn Sie jetzt, wie zum Beispiel diese Präsentation, die wir hatten, diese kleine Präsentation, dann verbessere ich es entweder danach oder erst später, aber nicht inmitten der Präsentation, um das nicht zu stören. Also es gibt eine gewisse Fehlertoleranz, dass man auch sie einfach sprechen lässt, aber ansonsten verbessere ich es oder die Schüler. Und die müssen es immer nachsprechen. Also das Ziel des Englischunterrichts am Gymnasium ist zum einen natürlich auch Alltagssprache. Ich muss in der Lage sein, wenn ich im Ausland bin, mich in bestimmten Situationen zurechtzufinden. Das ist sicher ein Ziel. Das andere Ziel ist, dass ich in der Lage bin, auch etwas über die Kultur und über die Literatur des Landes zu wissen. Also es wird dann auch englische Lektüre gelesen und es wird Landeskunde besprochen, um also auch zu verstehen, England und Amerika, also die Vereinigten Staaten. Was gibt es da für Probleme? Im Oberstufenunterricht werden eigentlich mehr so Probleme behandelt. 선생님은 학생들의 말하기 연습과 표현력 증진을 위해 다른 학생들의 상황극을 평가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The group of Moritz, Julius, Mike and Jule was very good because 이러한 말하기 훈련은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붙여줍니다. Sometimes we can speak German too, but the most time we can speak English. Speak English in the English lesson because when we go to England, for example, or America, we can speak English. 말하기 중심의 영어 수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요소, 바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들의 교과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영어권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현상부터 최신 트렌드, 연예 기사까지 마치 한 권의 매거진을 보는 듯한데요. 외국 문화는 그 나라의 언어로 배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사회 저변에 확대돼 있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 내용이 지역이나 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Genau, also die Verlage schicken die Bücher an das Ministerium hier, die verschicken das an Lehrkräfte, auch an mich. Wir müssen ein Gutachten schreiben und dann entscheidet das Ministerium, ob ihnen das Buch gefällt oder ob etwas geändert werden muss. Und wenn etwas geändert werden muss, wird das Buch nur zugelassen, wenn die Verlage das tatsächlich ändern. 실제로 10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헤르 그로제 교사는 직접 영어 수업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Die Vokabeln dazu dann gemacht gehabt. In dieser 10. Klasse denke ich, dass das Buch nicht sehr viel hergibt. Das heißt, es ist nicht gut genug oder da kann ich nicht gut damit arbeiten. Deswegen suche ich mir hier eigene Texte, die ich denke passen besser. Und da kann ich die Sachen mit ihnen üben, die ich erwarte, dass sie das können, weil ich denke, dass es fürs Abitur ihnen hilft.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보충 교재가 필요합니다.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교실 안에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독일의 영어 교과서죠. England lieber, deswegen nehme ich jetzt einen englischen Text. Der Kollege mag Amerika lieber, der nimmt irgendwas aus Amerika. Was weiß ich. Jeder für sich entscheidet. Jeder entscheidet es für sich, solange es im Lehrplan abzudecken ist. Das heißt, die Kinder lernen nicht nur über das alltägliche Leben in Großbritannien, in Amerika, aber durchaus auch Australien, Neuseeland, Südafrika.
also eigentlich alle englischsprachigen Länder, eben über das Alltagsleben dort, aber auch über die politischen Systeme, ein bisschen die Geschichte, über momentane gesellschaftspolitische Probleme, Fragestellungen, die wichtig sind. Dann 독일에서 가장 큰 바이에른주. 이 지역에 속한 학교에 시험을 주관하고 교과서를 평가하는 ISB 위원회 위원에게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차이점을 둔 것이 바로 단어 뜻풀이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단어 뜻풀이가 적고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반면 독일은 한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것도 잉글리쉬로 말이죠. Allerdings, wenn ich mir das Buch anschaue, sehe ich schon zum Beispiel auch sehr große Unterschiede zu unserem 10-Klass-Buch. Selbst in der 10. Klasse sind bei uns hauptsächlich authentische Texte drin. Das heißt, ich habe Texte aus dem Independent, aus The Guardian, aus Times, New York Times, habe also tatsächlich originale Texte, die nicht extra geschrieben wurden für das Lehrbuch, sondern die von ganz anders herkommen, aus Zeitungen, Zeitschriften, aus dem Internet, aus Büchern, also ganz... Und ich hatte hier den Eindruck, dass das sehr stark einfach Texte sind, die verfasst wurden für dieses Lehrbuch. Und hier ist es natürlich so, dass die Schüler dann plötzlich auch mit Wörtern konfrontiert werden, die sie gar nicht kennen, die sie auch nicht mal unbedingt lernen müssen, weil das auch so ein bisschen außergewöhnliche Wörter sein können. Weil wirklich da das Ziel ist, ich möchte sie ranführen, dass sie irgendwann eine englische Zeitung in die Hand nehmen oder ein amerikanisches Magazin und es einfach mal lesen und da auch mal damit fertig werden, dass sie das nicht alles können. 저학년 때는 간단한 문화 현상을 수록하고 고학년일수록 정치, 경제 등 심각한 세계 이슈를 수록합니다. 소재, 문법, 어휘, 문화적 측면으로 두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독일은 살아있는 영어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었죠. 이러한 독일 영어 교육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Do you learn English except school? Especially? No. Just in school. No. Just in school. Just in school, yeah. 거리 곳곳 넘쳐나는 사설 학원에서 불철주야 영어 공부에만 매진하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숨통이 콱 막히고 말문이 막혀버리는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또한 독일의 서점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힘들다는 이것, 바로 영어 참고서입니다. 정형화된 영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영어 참고서나 문제집은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어 관련 교재가 출시되고 저마다 영어 완전 정복을 장담하고 있죠. 그렇다면 독일 학생들은 방과 후 무엇으로 영어 공부를 할까요? 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방 안에는 항상 팝송이 흐르고 영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보죠.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살아있는 공부니까요. Ich habe Internet. Ja, bei mir lädt's nicht mal. Zu Hause eigentlich gar nicht, außer wenn jetzt vielleicht eine Schulaufgabe oder irgendwas Wichtiges dann kommt, dann setze ich mich vielleicht eine halbe Stunde hin und gehe dann die Hefteinträge und so alles nochmal durch. Aber ansonsten eigentlich lerne ich zu Hause gar nicht. 학교에서조차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교실 안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영어 실력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영어 시험지를 풀게 해보았습니다. Koreanischen Test, englischen Test in der Schule und 그런데 영어 점수가 상위권이라는 학생들 첫 문제부터 헤매기 시작하는데요. Also ich fand ihn ein bisschen schwieriger. Also ich habe die Fragestellungen nicht so gut verstanden, weil, keine Ahnung, also ich wusste nicht genau, was man machen muss, weil bei uns ist es anders, also dass man es oft eher selbst beantworten muss, selbst das hinschreiben muss und also nur
ganz wenig Aufgaben sind halt bei uns zum Ankreuzen. Und ja, das war jetzt eher neu.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에게 독일 학교에서 푸는 영어 시험지, 자, 어떻게 느껴질까요? 독일 여학생들과 학년 수준이 비슷한 중학생들에게 독일의 영어 시험지를 나눠주고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비교적 영어 점수가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 그런데 이들 역시 독일의 시험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여기 저희는 찾아 쓰는 건데요. 여긴 많은 문제가 보고 생각해서 쓰는 유형이 많아서요. 실질적인 영어 내공을 묻는 문제다 보니까 되게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해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머리에 주입식적으로만 영어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직접 이 문제를 보니까 이 학교는 이 학생 스스로가 영어를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은 작문과 사고력 문제를, 독일 학생은 한 가지 답을 요하는 문제를 어려워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학습과 교육 방법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가져온 교과서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마치 잡지책처럼 꾸며진 교과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을 많이 자극시키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 학생들의 지식을 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 내용이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많이 암기하고 있는가, 익혔는가, 그런 문제를 아마 평가하는 그런 것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저희 영어 교육이 어떤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영어 교육의 방법이 개선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거기를 크게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문법 위주가 되고 또 독해 위주가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의 한 국립실업학교.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미 실업계와 인문계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계 학교의 영어 교육은 인문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사회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말하기 실력을 키우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13학년 학생들, 필기시험 대신 말하기 구술 시험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I love the team spirit. Wie bei unserer Abschlussprüfung. In der Abschlussprüfung gab es 150 Punkte. Und bei dem Speaking-Test konnten wir 30 Punkte erreichen. 3 Parts. Zuerst das Vorstellen, dann mit den Bildern beschreiben und dann noch eben gewisse Sachen diskutieren, damit die Lehrer halt auch sehen können, wie wir uns auf Englisch ausdrücken und verhalten. Ja. Maybe you have taken his address. Okay. Now, work together with your partner, ask the questions and answer them. Okay, you have got 2 minutes. Okay, get started.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수업. 영어로 말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대부분 당당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자신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Was möchtest du werden? Ich möchte gern Schauspielerin werden. Schauspieler. Denkst du, Schauspieler braucht auch Englisch zu lernen? Ja. Warum? Weil, wenn man jetzt in einem anderen Land, also muss man den Regisseur auch verstehen. Ich werde Bankkaufmann. Also ich werde dann auch international eventuell mich unterhalten müssen, weil es ist eine internationale Bank, ziemlich groß und ja, da werden wir auch ab und zu mal Anrufe bekommen, bei denen man sich mit Englisch unterhalten muss. Und da ist es schon mal gut, die Grundlagen, die Basics schon mal in der Schule gemacht zu haben. 독일인들은 영어를 배우기 전 먼저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영어를 왜 공부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이었죠.
Man hat sehr viele Möglichkeiten, Englisch zu benutzen. Es gibt englischsprachige Filme im Fernsehen, es gibt Radiosender mit englischsprachiger Musik, im Internet kann man englischsprachiges sich angucken. In den großen deutschen Firmen wie Siemens oder BMW gibt es zum Teil in Deutschland englische Kommunikation in der Firma. Das sind alles Gründe, weshalb, sagen wir mal, ein großer Teil der Bevölkerung Englisch relativ gut und gerne lernt.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 모의고사. 한국형 토플로 불리는 이 시험은 2012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데요. 특히 수능 시험과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말하기와 쓰기의 도입입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영어의 4가지 기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관련된 영어 사용 능력을 인터넷 방식으로, 즉 IBT 방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먼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듣기, 읽기 위주의 수능 영어 문제풀이에 대비한 학교 교육을 실용 영어 중심으로 개선해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고등학교 이후 단계에서는 일반 직업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이 시험에서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묻는 말에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인데요. 기존 암기 위주의 학습법으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비싼 돈을 주고 영어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랑 쓰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말하기랑 쓰기가 제일 어렵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도 어려운 시험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회화나 아니면 실용 라이팅 같은 것도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험 목적 자체가 어떤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영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물론 되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시험 대비해서만 푸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현재는 이 시험의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의 영어 공교육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라든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서로 의견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 획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어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할 때가 됐습니다. 문자 중심, 시험 중심의 학습 형태를 뛰어넘어 진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듣고 말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해볼까요? I can speak English.